오늘도 마음에 바람 한 줄기, 기운 한 스푼 챙겨드릴게요. 저는 30년간 풍수와 동양철학을 연구해온 돈방석 풍수입니다. 연구실에선 책을 펼치고 이곳에선 사람의 마음을 펼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가족은 자꾸 일이 꼬일까? 언제부턴가 집에만 들어오면 무거운 기운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복 받으러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집이라는 공간에는 사람의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 4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일이 풀리지 않더랍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에서 연달아 손해를 보고 아내는 이유 없이 불면에 시달렸고요.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갑자기 밤마다 울기 시작하고 식구들 사이 대화도 점점 줄어들더래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전문가를 찾아왔고 그 집이 풍수적으로 기운이 막힌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구조상 화장실 기운이 거실까지 번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 전에는 없던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돌기 시작했다는 것. 이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쌓인 나쁜 기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집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잘 맞는 집에서는 삶이 술술 풀리기도 하지요. 집을 볼 때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라는 표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느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이 시작되거든요. 사람과 공간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살고 싶은 집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공간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먼저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따뜻하다, 편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느껴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감각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맞는 곳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집니다. 어떤 집은 괜히 계속 생각나고 또 어떤 집은 멀쩡한 구조인데도 자꾸만 꺼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오래된 빌라였지만 너무 이상하게 끌리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해요. 들어간 첫날부터 아이가 밤새 울던 버릇을 멈추고 남편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별건 없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다고 했지요. 그냥이 풍수에서 말하는 맞는 기운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반응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그건 단순한 침대 탓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해야 하는데 의욕이 안 생기고 가족들과 괜히 말다툼이 잦다면 집의 구조나 침실 방향, 채광 상태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밝은 집이 좋아요. 창문 활짝 열어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햇빛은 생명의 기운, 곧 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공간이라면 밤엔 어둡고 조용해야 기운이 안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햇살도 새벽부터 내리쬐면 우리 몸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집안 곳곳을 살피며 밤에는 어두워지고 낮에는 밝아지는 구조를 갖췄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 들어오면 묘하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적 있으셨나요? 그게 꼭 심한 악취가 아니어도 쾌쾌하거나 눅눅한 냄새가 돈다면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곰팡이 냄새, 쌓인 먼지 냄새는 기운이 썩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르는 길목에 더러운 기운이 있으면 재물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주방, 화장실, 창고 같이 잘 안 보이는 공간일수록 더 자주 환기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집은 외형상 깔끔했지만 작은 방 한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서 자던 자녀는 이상하게 감기와 두통이 잦았고 부모님도 계속 몸이 피곤하다고 했죠. 방향을 바꾸고 청소를 철저히 하니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이의 기분과 건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잘 맞는 집은 내 일상 속 작은 행운들을 자주 불러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가 덜 피곤하고 덜 불안하고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진짜 운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지금껏 큰일은 없어도 참 편하다, 아늑하다 느껴진다면 그 집은 함부로 팔거나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괜히 일이 꼬이는 집, 가족끼리 괜히 짜증이 늘고 말수가 줄어드는 집, 겉보기엔 멀쩡한데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자꾸 어두워지는 곳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부부와 중학생 자녀, 이렇게 세 식구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사 오기 전까진 가족끼리 대화도 많고 밥상머리에 웃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외출이 잦아졌고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자녀는 입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원래 성실하던 남편이 점점 늦잠을 자고 출근도 힘겨워하더랍니다. 그 집을 방문해 보니 거실 창은 북서쪽으로 나 있어 햇살이 거의 들지 않았고 침실의 침대는 현관문과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구석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곰팡이도 자라고 있었죠. 그 집은 말 그대로 사람의 기운을 차갑게 만드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집에서는 자꾸만 사소한 일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 말이 괜히 예민하게 들리고 밥 먹는 시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게 되죠.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지면서 사람 사이의 파장을 깨뜨리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집의 기운이 사람의 운을 눌러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운이 막히는 집은 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둘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짜증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자주 이런 감정의 변화와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집이 보내는 바꿔야 할 때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입니다. 밖에서 일 마치고 돌아갈 때 내 집을 떠올리면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발길이 무겁고 집 생각만 하면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지금 그 공간이 나에게 회복이 아닌 소모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내가 나를 깎아먹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까? 왜 우리 가족은 계속 힘들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집은 원래 이런 거지, 가족이 다 그렇지 뭐 하며 체념하게 되면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운은 그렇게 머무르는 순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공간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가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집은 괜히 식구들이 각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대화가 줄었으며 웃음소리를 듣기 힘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공간을 다시 점검해보고 바꿔야 할 타이밍입니다. 집은 우리가 쉬는 곳이지만 동시에 운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기운이 막힌 집이라도 조금만 손보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그 시간 동안 기운을 회복하지요. 그런데 잠을 자는 방향이 내 기운과 어긋난다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거나 쉽게 짜증이 납니다. 풍수에서는 머리 방향을 북쪽이나 동북쪽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북쪽은 조용하고 안정된 기운, 즉 음기인 치의 흐름이 좋아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숙면을 돕는 방향이지요. 만약 지금 침대 머리가 남쪽이나 서쪽을 향하고 있다면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햇빛과 커튼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집입니다. 하지만 밝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침실에는 커튼이 꼭 필요합니다. 커튼은 단지 빛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밤에는 외부 기운을 차단하고 아침엔 필요한 만큼의 빛을 조절해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침실에 커튼이 없거나 커튼이 너무 얇아서 새벽 햇빛이 직빔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건 기운을 온전히 충전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아요. 그리고 집안 냄새도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냄새는 기운의 실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은은한 나무향, 따뜻한 음식 냄새, 혹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깔끔한 공기. 이런 곳은 기운이 맑고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곰팡이 냄새, 눅눅한 빨래 냄새, 오래된 찌든 냄새가 난다면 그건 이미 공간 속에 정체된 에너지가 쌓여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반드시 환기를 철저히 해주세요. 창문이 없다면 작은 환풍기라도 주기적으로 틀어두는 것이 좋고 향초나 디퓨저를 무작정 쓰기보단 청소와 습기 제거가 먼저입니다. 집 전체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구석구석 정리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흐트러졌던 운이 다시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서 삶의 흐름을 바로잡는 행동이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집이 작고 오래돼서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운을 조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방이라도 침대 방향을 바꾸고 창문을 하루 10분만 열어 환기시키고 물걸레 한 번 돌리고 식탁 위에 싱그러운 식물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20평 집에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60평 집에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 차이는 크기가 아니라 흐름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오늘 내가 집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요? 집이 바뀌면 가족의 얼굴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고 기운이 정리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표정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밥 먹는 시간이 하나의 대화의 자리가 되기 시작하지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도 풍수적으로 흐름이 정리된 집에서 가장 먼저 달라졌다고 느낀 건 가족 분위기였어요. 이전에 한 집을 상담했을 때 아버지와 고등학생 딸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어머니는 중간에서 지쳐 있었지요. 집 구조를 살펴보니 거실이 협소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를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주방 한켠에 비좁게 붙어 있었고 TV는 각 방에 하나씩 따로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실에 작은 원형 테이블을 놓고 딸아이의 방을 살짝 바꿔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바꾸는 것. 또 주방 옆 창문을 열어놓고 조리 중에는 환기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2달 후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딸아이는 먼저 인사하며 웃었고 아버지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집의 변화는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필요한 음습함과 냄새를 제거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서로를 불편해하던 가족들 사이에 눈맞춤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풍수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관계, 건강이 머무는 삶의 무대를 조금 더 따뜻하고 흐름 있게 바꾸는 생활의 철학이에요. 사실 요즘은 가족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기 힘든 구조가 많습니다. 각자의 방에 TV, 책상, 노트북, 각자 생활에만 집중하는 분리된 삶이죠.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집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말이 오가고 웃음이 퍼지는 집입니다. 딱히 가족 회의를 하지 않아도 거실에 앉으면 이야기하게 되는 구조. TV가 꺼져 있어도 대화가 흐르는 자리. 그런 집이 사람을 살리고 재물운도 키워줍니다. 이런 집에서는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작은 행운이 자주 생기고 뜻하지 않게 지출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건 좋은 흐름 속에서 계속 순환할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흐름의 출발점이 바로 가족의 얼굴, 식탁의 온기, 집의 기운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집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되시나요? 요즘 들어 대화가 줄어들고 왠지 예민함이 집 안에 감도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창한 변화보다 오늘 작은 식탁 하나를 정돈해 보세요. 거실의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고요. 식탁 위에 계절꽃 한 송이를 놓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가끔 집을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돈이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집 불편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편하세요? 기운이 맞는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을 때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가족이 조용히 웃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그 집. 그게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집이고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집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집은요. 갑자기 돈이 쏟아지듯 들어오는 집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집입니다. 잠이 잘 오고 아침이 덜 무겁고 식구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늘어가는 곳. 그게 바로 운이 들어오는 신호예요.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는 집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떠나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 이 집에서 내가 나아지고 있다면 지금 이 집이 당신의 운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완벽해야만 좋은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습관, 따뜻한 시선, 소소한 정리 하나가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 바뀐 기운이 결국 내 삶을 바꾸지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풍수는 말합니다. 집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공간을 돌아보세요. 바닥의 먼지, 텅 빈 식탁, 꽉 막힌 창문.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내 마음을 비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바람 하나라도 튀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쌓인 물건을 정리하고 무표정한 식탁 위에 따뜻한 조명을 하나 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집이 따뜻해야 사람이 웃고 사람이 웃어야 돈도 따라옵니다. 돈방석 풍수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건 가족이 웃는 집입니다. 기운이 맞는 집은 인생을 안아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쩌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바람 한 줄기 되어 기운 한 스푼 건네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작은 기적의 시작을 조용히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